사람들이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저 배 아픈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더 지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어졌어요. 모닝 레이트인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주변에 한두 명은 분명 존재할 거예요. 신비가 이 정도로 나쁘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소름이 돋게 되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처를 마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전하고 싶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사춘기 때 아버지를 잃은 남편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지만 홀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 신념을 가지고 끝내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치고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믿고 이겨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효도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겠지만 남편의 모습이 참 좋게 보였어요. 함께 힘든 시간을 이기면서 어머니를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더라고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한 장소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꼭 기억해두고 싶어서 메모를 남기곤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고 느끼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 결혼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한다면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두 가족을 아주 잘 돌봐주고 연애 시절에도 제 친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못 챙기는 부분도 세심히 챙겨주며 우리 친정 부모님을 위한 영양제나 화장품을 끊임없이 보충해주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제 자신을 외롭게 만들 것 같았던 혼자 사는 어머니였는데 아들을 빼앗길까 염려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좋은 대우를 해주셨어요. 물론 아들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가 된다. 하지만 최대한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음식에 있어서도 저를 우선으로 챙겨주셨어요. 아들에게 잘해줘야 아침밥을 먹고 감사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양가에 평생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공짜는 아니다.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집으로 부르고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알고 있지?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매달 30만 원씩 송금하는 걸 결혼 전에 그와 상의를 했던 일인데요. 그러나 노인이 되니까 아픔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해? 내가 너희 결혼 후에 얼마나 잘했는지 알지? 뭘 사고 싶다면 사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말이야. 가는 게 있는데 오는 것도 있어야지. 몇 개월 동안 입을 씻지 않았을 정도로 답답해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아침을 살고 저는 2번을 살아야 했고 생필품을 가져다 주면 2배로 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들도 전부 어디서 얻어 오신 거였지 저를 위해서 직접 사서 주신 건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잔소리를 듣는 것이 억울해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가감없이 말을 했죠. 아유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그동안 해드린 게 많은 거려.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것들 전부 2배로 돌려드렸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제가 받기만 하고 입을 씻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희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많아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내 입에 풀칠을 하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4개월 정도 지났으면 너네도 어느 정도 생활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알 때도 됐잖니. 그리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애미를 챙기는 게 맞지? 내가 하는 건 친절을 베푸는 거고 내가 하는 건 의무다 이 소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말하시는 게 뭔데요? 제가 더 챙겨드려요? 자고성의 표시라는 건 말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주고받는 거야? 내가 입에 풀칠하기 생겼다고 하지 않든 아이. 그러니까 생활비를 더 주려무나. 시어머니는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란 일을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나라에서 연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였죠. 사실 노인 혼자 살면서 명품에 미쳐서 사치를. 녹음된 이야기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번역 서비스는 오로지 텍스트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음성을 입력해 주시면 그 내용을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아이도 낳지 못하고 평생 일로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사돈 댁에도 주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을 왜 하지 않으시나요? 사돈 나르는 것도 하고 있으신데 왜 굳이 용돈을 받고 계시나요? 양심이 없으시네요. 현재 제 아버지를 욕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만 드리나요? 우리 부모님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이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제 친부모님 두 분도 계시니까 두 분이 돈을 벌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혼자 일하니까 아들에게서 용돈 받는다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질 수 없어서 저희 집은 두 분 다 계시니 용돈도 2배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며 눈을 돌리셨어요. 현재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최대한 사돈되게 주겠다는 말씀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젠장, 내가 더럽고 무능한 인간들이 아주 많아서 집만 커져갔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는 갑자기 붙잡고 서운하다고 하시며 아들 하나뿐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며 같이 살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살 때 너희 혼자 살고 내가 생활비를 줄이는 혜택을 받는다. 같이 살고 공과금도 하나로 낼 수 있어 얼마나 좋겠니?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너희 부부도 함께 일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왜 따로 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부부는 신혼이니까 당연히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아 싫어요. 아직은 아이가 없고 아이가 생겨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둘이서 살아가겠어요. 내가 너를 못 잡아먹어서 사람인 줄 알겠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뭘 보기 위해 이렇게 불러서 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은 내가 해준 밥을 제일 잘 먹는데 요즘 조금 살이 빠진 것 같고 걱정돼서 죽겠어요. 밤에 잠도 안 온다 해서 나는 제가 해준 밥이든 밖에서 먹은 밥이든 다 잘 먹어. 어제는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 그래. 평생 내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을 못 먹었다고 했어? 절대로 다시 말해보지 않지. 내 남편은 그런 버릇이 있어? 서운해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서 너가 일부러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서. 왜 난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지 모르겠어. 내가 일부러 뭐라고 그래? 너희 어머니가 왜 나를 못된 사람으로 생각해? 나는 일부러 너를 화나게 하러 그런 소리 안 해. 그래서 말이에요. 당신은 가을 계절이 찾아왔을 때 친정 부모님과 함께 단풍을 구경하러 일품으로 쉬러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이 사위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린 당연히 더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위와 함께 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은 부모님들과 오로지 둘이서 일품으로 떠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명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예약했고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봐 그런 말은 못했었는데
결국 부담이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부모님의 속마음도 몰랐어요. 남편이 함께 가기로 했을 때 기뻤고 단풍 구경에는 김밥이 최고라고 했어요. 여행을 즐기면서 회사 생활에 피곤한 나날을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멀리 나가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도중에 몸이 안 좋다며 목욕탕을 가자고 했는데 이미 약속한 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가족은 전에 여행을 갔을 때 단풍이 너무 잘 타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단풍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자기도 단풍을 보고 싶다 해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여행에 합류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어색했어요. 숙소를 예약했는데 방이 2개뿐이라 3명이 자기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저가 바닥에서 자야 했죠. 혼란스럽고 불편한 상황이라 커다란 마음으로 부탁했지만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박 씨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저도 집에만 있어서 밖으로 나가 바람 쐬고 쉬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사돈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불편해서 다음에 가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는지 계속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을 져요.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말을 조금 했어요. 결혼 전이나 신혼 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 하려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을 2배로 챙겨드리겠다고 노력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에게서 제 자리를 밀려난 기분이 든 것인지 갑자기 무슨 일이든 지적하려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챙겨드리기 싫었고요. 고아야 가는 말도 고아야 가는 법인데 저런 말을 듣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었죠. 한 번 도와주면서도 삼 없는 대로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나를 제외한 모두가 가족 여행에 동의했어요. 5명이 모두 같이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가족과 시어머니가 잘 맞아서 아빠와 남편은 취미 이야기를 나누고는 외로이 즐겼고 결국 난 혼자 낙동강 오리알럼을 쓸고 다녀야 했죠. 열심히 가족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단풍을 즐기느라 힘들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제 팔이 근질근질하게 느껴졌어요. 벌레가 장렬한 것인지 물려먹은 것인지 생각했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팔을 문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나를 불렀어요.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몸이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후두둑한 것 같고 코도 속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 엄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산에 오랜만에 왔나 근데 여기 험한 선도 아니라 나처럼 운동 안 한 애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말을 하면서도 의문이 들었던 게 저희 친정엄마가 평소에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주민 헬스장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하셨고 아침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 수업도 듣고 계신 분이셨어요. 산이 무슨 한라산도 아니었고 단풍 구경하기 좋은 코스로 전부데크로 나 있는 산이었고 때문에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다니시는 것이었고요. 평범한 산에 단풍 구경을 하러 온 건 호흡에 무리가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빼고 다 괜찮았고요. 심지어 집순이 시어머니도 수 한 번 고르지 않고 쑥쑥 잘 걷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친정 엄마의 얼굴이 점점 붓는 것 같더라고요. 볼도 벌거 달아오른 것이 벌레에 물렸나 아니면 어디 병이라도 났나 싶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가족들이 불렀어요. 엄마, 얼굴이 붓고 있는 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죠?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한 벌레에 물린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단풍 구경은 이쯤에서 마치고 내려가서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사돈 얼굴 아침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더 위로 올라가야 절경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쉽지 않니? 이왕 온 건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사돈, 조금만 힘내보시지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올라가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도. 나도 연장을 챙기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도 바로 옆에서 뒷심을 받을 수 있어 좋았어. 지금도 그 시간이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친정 엄마께서는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몸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제 우리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친정엄마를 내려가서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어.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 하셨지. 목구멍이 쪼그라드는 것 같다며 숨쉬기까지 힘들어 하셨어. 우리는 너무 놀라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 아버지께서도 고민하시며 함께 도와주셨어. 시어머니가 혼자서 정상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웠으니까. 결국 단풍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하산을 해야 했지만 모두가 함께라서 다행이었어. 아버지와 함께 친정엄마를 돌봐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부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 산이나 못 올라가서 어머니들이 수영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친정어머니가 아파서 대답도 못하고 계시는데 정말요. 제가 마음대로라면 장모님 주둥이를 확 내려치고 싶었어요. 거의 다 내려오고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고 쓰러지시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이 친정어머니를 받쳤더니 아이고 어머니가 난리를 치네요. 우리 아들을 부상시킨 장모를 왜 들고 다니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니 자기 허리가 나간다는데 왜 걱정을 안 하냐라며 꾹 두드려 맞추셨어요. 정말 누군가 코앞에 있는 차를 걷자고 했다고 해도 허리가 나가는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친어멸을 차에 태우고 함께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어머니가 쓰러지며 식은 땀을 흘리자 의료진이 달려와서 치료해 주었어요. 우리가 산에 단풍을 보러 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목이 메어 호흡곤란을 호소하셨어요. 벌레에 물린 걸까요? 하고 생각했는데 의복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옷 알레르기를 처음 듣는데 처음에는 의복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런 질병이 있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설명한 뒤 목 부분을 살펴보시더니 팔을 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려웠던 참이라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글쎄 저도요 두드러기가 엄청나게 올라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징그럽게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도 옷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당장 피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저랑 친정 엄마한테만 옷 알러지가 있었던 거죠. 결국 생각도 못했던 알러지 검사를 하느라 피를 뽑았고 증상이 심한 친정 엄마는 주사를 맞아야 했고 저는 그나마 덜해서 약으로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약을 먹고 나니까 알러지 증상이 싹 하라는 거 있죠. 친정엄마도 주사를 맞은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자 붓기가 싹 사라지고 호흡도 멀쩡해지셨어요. 정말로 나무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죠. 강원도에는 옷이 벌레에 물린 걸까요? 하고 생각했는데 의복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옷 알레르기를 처음 듣는데 처음에는 의복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런 질병이 있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설명한 뒤 목 부분을 살펴보시더니 팔을 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불만이 터진 것이 있었어요. 단풍 풍경이 정말 멋있었는데 아유, 그래도 너무 아쉬워. 정말 다음 가을은 낙엽이 금방 떨어져서 잠시 나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 다시 가야 해. 정말 너무 좋았어. 우로장을 먹고 가면 좋다고 하던데 아유, 아니야? 도토리 떡에 부침개를 먹고 와야 했는데 나는 그것을 기대했거든. 너무 뻔한 여행이었는데 계속 그런 소리 할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시어머니 얼굴을 못 보겠어. 내가 말해도 소용없는 시어머니는 남편이 말하면 듣는 경향이 있었어. 그렇게 단풍 구경 사건이 넘어갔을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또 시어머니와 거북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사연을 쓰려고 했었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러다니더라고. 네, 정말 예전에 정말 좋은 땅이 하나 있다고 했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당시에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인 중에 땅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무조건 연락해서 그 땅을 사라는 거야. 거기에 개발이 될 자리라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이야. 그 땅이 벌써 30년째 된 거라던가? 아무튼 말이 된다고 해서 자리다. 어머님의 땅까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땅이 개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머님, 이제 정말 대부자가 되시는 거야?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해. 요즘에 공통된 이야기 중 하나는 믿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주인공은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땅을 친구들에게 팔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주인공은 아직 젊으니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땅을 사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미 대출로 부채가 있어서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다며 거절을 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믿기 어려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동네에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것 같지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보니 30년 전의 물가와 현재의 물가가 비슷한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발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한 가지 거짓말 같진 않네요. 그 땅을 싸게 팔려고 한다고 엄마가 알고 싶어 한다면 일단 물어봐 주시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좋은 땅을 사셨다면 그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땅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버리고자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친정엄마는 계속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면 결국 시어머니에게 물어봐 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사돈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 땅이 있었는데요. 우리 남편이와 친한 공무원이 추천한 땅을 사게 되어서 깜짝 놀랐군요. 시어머니는 그 땅을 매도하면 없는 이윤으로 마음을 정착시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해당 땅을 사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뜻밖의 놀라운 가격을 제시받았지만 그저 시어머니를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답니다. 4개월이 지난 뒤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가 보여준 땅이 사실 그 땅이 아니었음을 포함해 비싼 가격에 땅을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땅이 세종시 인근의 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저와 친정엄마도 함께 그곳을 방문하여 집에 계시는 어머님은 가족과 함께 땅을 구경하러 나왔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땅이 딱이다고 말하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족이면서 평생 얼굴을 보면서 살 것이니까 사기를 칠 리 없겠죠.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넘겨준 땅은 예상과는 달리 외진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세종시와 가깝기는 했지만 외진 곳에 위치해 개발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이번에 다시 찾아가 보니 어머님이 보여준 자리가 아니라 영 이상한 곳에 위치한 것이었어요. 땅은 쓸데없는 쓰레기 땅이었고 돈을 비싸게 받은 것 같아 가족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비싸게 팔아서 몇 배를 벌었나요? 어머님, 돈을 돌려주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속여 비싼 값에 팔았으니 돈을 돌려주고 땅을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가? 처음엔 좋다고 했지만 결국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며 급전을 끝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고 했던 나의 아들이 돈이 없어서 큰 돈을 벌써 다 써버렸대요. 어머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계속 돈이 없다고 하세요. 정말 수상해요. 보자 하니까 사람을 모르게 보고 공갈치는 거 아니겠지
헷갈리는 것뿐이라 소송 걸든 말든 알아서 해라. 제대로 주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소리를 크게 질러대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었죠. 우리의 집 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말을 냈어요. 시어머니는 아버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고 저에게 3만 원을 송금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겨우겨우 인사하니 그때 바쁜 건가 아니면 송금할 때 실례했던 것 같다 싶어서요. 그 뒤로 시댁과 친정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앙숙이 되었어. 그렇게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풀리질 않았어요. 계속된 갈등과 소외감으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힘들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친정아버지는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그동안의 일들로 봤을 때 아버지의 쓴날 눈물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교류가 전혀 없었고 서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착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죠. 우리 생모가 시어머니에게 속아서 산 땅에 유명 브랜드의 복합단지가 들어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 직접 생모의 집을 방문하여 땅을 팔아달라고 제안했고 그 들지를 아주 고급스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합단지에는 타운하우스, 아파트 및 상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분양도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모는 몇 배의 가격으로 땅을 처분할 수 있었고 아파트 분양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이 맞다고 생모가 말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7년간의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욕심으로 바로 팔고 싶어진 욕심이었다. 그때 생모의 이야기에 동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속마음을 뒤틀리게 하고 싶어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정말 황금 땅이었어요. 그 땅이 너무 비싸고 당신도 힘들었는데 들어오게 됐어요. 정말 황금 땅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항복스러워 줄 서서 기다린다고 했다. 그곳에 천사가 살까요? 누가 그런 아파트를 사죠? 아니,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줄 서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에도 타운하우스와 상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엄청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사겠다는데 너무 난리였어요. 이번에 길도 뚫렸고 서울과도 가까워지면서 정말 좋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샀던 금액의 10배를 얻었다니 진짜 대박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제게 시끄럽다며 집에 가라고 축객령을 내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혼자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대단지 분양도 받았다며 배가 아파한다고 하니 정말 힘들었겠죠.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대인배처럼 행동하더군요. 아이고, 사돈이 땅을 샀다니까 배가 아프면 안 된다고. 오히려 축하를 해야지. 그동안 앙금도 풀어내야겠다. 며 축하 파티를 열자고 해서 당황했어요. 언니, 지금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럴 땐 빨리 축하 파티를 열어야 해요. 이젠 우리 축하기로 했으니까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어요. 그리고 밥 먹는데 같이 오라는데요. 우리 집이 좁아서 초대할 수 없단데요. 하지만 남편과 나는 밖에서 먹으러 가도록 해요. 정말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요리를 손수 준비해오더라고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음식을 함께 먹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하겠다면서 제게는 일을 맡기고 시간을 내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다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놀러 나가겠어요. 좀 이상해서 제가 시어머니 옆에 서서 같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예, 너는 나가서 노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있냐고 하시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 옆에서 있다가 연락 오면 들어와 하니까 평소에는 도와달라 했다가 갑자기 왜 그러지 하며 이상해했죠. 대답하고 나가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길거리를 구경했어요. 저녁 때 우리 친정엄마가 화를 내고 집에 왔죠. 솔직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모두 기쁜 마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친정엄마가 그 땅 때문에 마음을 아픈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하실 텐데 시어머니가 축하한다 하면서 왔다고 하셨어요. 누가 보면 집주인인 줄 알겠던데 친정엄마는 눈치까지 내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제가 그 땅을 좋은 땅으로 샀었죠. 제가 그 땅 때문에 고생하고 늙은 거예요. 영원한 약속도 있다고 했지요. 생각하면 배도 모자라요. 억만금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최고죠. 아니 그래도 이제는 다 팔아쳐버려서 속이 시원하네요. 결과적으로는 황금 땅이잖아요. 로또보다 훨씬 낫지 뭐. 그 땅 살라고 했던 공무원이 토지 쪽 공무원이었다. 그 아이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팔지 마시지 아깝게. 왜 저한테 넘기셔야고는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세요? 두 분이 분명 다 웃고 있는데 말투에 날이 선 것이 웃음기가 싹 빠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서 좋은 날인데 싸우지 말자고 하더니만 자기가 직접 잘 인상이라고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이렇게 화려한 상차림은 안 차렸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진짜 이를 갈고 준비한 티가 나더라고요. 다 같이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맞다 하더니 부엌으로 가서 뭘 하나 가져오는데 친정엄마 앞에 딱 내려놓더라고요. 우리 사돈 부자 되는 기념으로다가 제가 솜씨 발리 좀 했어요. 이 삼계탕은 손이 많이 가서 하나만 였으니까 우리 사도 혼자서만 드세요. 아이 귀한 아들한테 끓여주시지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전 괜찮으니까 사위가 먹도록 해. 아유쟤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해주면 되죠. 사돈 부자 된 기념파인데 왜 우리 아들이 먹겠어요. 사돈이 드세요. 남편이 맥주를 꺼내겠다고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본인이 가겠다면서 냉큼 일어서더니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닭만 여러 개 같이 끓이면 되는 건데 굳이 삼계탕을. 그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삼계탕을 먹고 나서 몸이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이런 증상이 생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크게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어머나, 삼계탕을 먹고 이렇게 된다고요?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요. 하고 나를 끌고 나왔어요.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마 삼계탕에 들어간 어떤 약재나 재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야 제가 김미성공처럼 삼계탕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거라고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삼계탕을 먹을 때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힘을 다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 그때 의류 알러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을 짓고 내 몸 전체가 소름 돋게 되었어.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단풍을 구경하러 가다가 의류 알러지로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거든. 우리 엄마는 보상금에 혹한 것인지 분양권에 혹한 것인지 모르겠어. 엄마에게 일부러 오시든 삼계탕을 먹이려던 것은 범죄일 거야. 우리 엄마와 나는 미쳐 난리가 나서 무조건 고소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남편은 머리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가 사라져 있었어. 더 괴로운 것은 사죄라도 부족한데 왜 사라졌을까? 난리를 피우니까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며 요란을 피우는데 남편은 머리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했어. 남편은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가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 엄마는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몰라서 화를 내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물었어. 그러자 상대방인 나도 수치를 느꼈어. 아니, 그건 나도 모르게 어째서 바로 옷 알러지를 알았을까? 그게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지? 그냥 몸이 좋을 거 다 때려놓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라고 하지만 나는 부끄럽고 쪽팔리다.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으면 나가 현빈 일꾼방이야. 딸, 우리를 이혼시키고 고소할 거야? 맞아, 이렇게 망치는 게냐? 지금 뭐 이딴 일로 인생 망쳐?
사과해. 엄마가 아들과 이혼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잖아.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건 아니겠지? 누가 우려는데? 먼저 치는 거 너무 이상해. 일어나도 억울한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는 거야? 억울해도 그러면 안 돼.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게 범죄라고. 뉴스에 나오고 싶음? 왜 다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몰랐지? 한방 주사 맞고 잊어버릴까 했는데.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인데. 큰일 낼 것 같아. 어머님, 이건 강력한 범죄야. 소름 돋았어. 너는 이렇게 남을 만들 거야? 아니,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 뻔하지. 엄마, 너희 못 보겠어. 이건 너무하다. 엄마, 우리 부모 자식 사이 끊어버려. 그러더라도 엄마는 어디서 늙어 죽든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우리 자식들의 장모님만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 테니까 앞으로는 엄마 자신의 삶을 즐기세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던져버릴 수 있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던져버렸냐며 왜 사과를 하는 거냐고 내 마음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완벽하게 말을 무시했어. 팔을 끌고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고 잠그고 난리를 피우는 시어머니에게 경찰을 불렀어. 단호한 남편의 태도로 인해 친정엄마와 나는 아무 말도 더 할 수 없었고 남편은 다리를 꿇고 친정엄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 그렇게 우리 사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잘 안다. 가족이 눈을 감아주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 난 이해했어. 우리 사위는 이런 일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내가 잘 알아. 화를 내고 싶은 일은 없어? 대신 2번 다시는 사돈을 가장한 그 여자의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 남편은 그 말에 끄덕이며 연락처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끊으며 시어머니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어. 그래서 시어머니는 몇 주 동안 우리를 찾았지만 결국은 포기한 것 같아. 아마 혼자 단 침침방에서 외롭게 자살곡을 계속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라 여기며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어찌 되든 궁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외로울 우리 남편과 우리 엄마를 위해 내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